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렇게 짧게 생각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쪽에서 그런 군인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면 더 북한한테 조금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이 대치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우리가 밀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사고는 이게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때도 이번 올해 초에 연평도 때도 북한이 우리를 남한을 그런 정도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남한의 국방이 북한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의 그런 최소한의 반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왜 우리가 포격을 못했어요? 그건 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포탄이 장전이 안 됐는데 고장 나가지고 점검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는 알겠는데 저는 첫째 병역기 피자 많아지면 좋다. 뭐 어떠냐. 근데 많이 안 간다고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러면은 본인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많이 가면 좋겠어요? 안 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을. 아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안 가는 게 좋지만 그럼 복지가 좀 더 빨리 복지 개선을 시켜서 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군대 가면 좋겠어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어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뭐 그러면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 땅에 젊은 사람들 군대 2년 가가지고 저는 썩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 낭비, 개인의 인생의 낭비. 도대체 거기서 그런 젊은 애들이 1년에 5,000명이 자살하는데 5,000명 정도 5,000명이 정신질환을 겪는데 그 다음에 500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거 공식적인 통계예요. 일반적인 사회 자살률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군대의 자살률이.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군대 가면은 5,000명 이상이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까운 청춘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병신돼가지고 나오냐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용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봅시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현역 군인, 그러니까는 그 전투 병력을 가진 현역 군인은 30만 명이에요. 나머지 30만 명은 비전투 요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 공익근무요원, 공익특례업체, 뭐 체육특기자, 뭐 산업기능요원, 그 다음에 뭐 포이카로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3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실제로 전투 요원은 필요한 인원이 30만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병제니까 60만 명이 매년 들어오잖아요. 60만 명을 다 전방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다 서울에서부터 저 인제 비무장지대부터 저 제주도까지 군복을 입혀가지고 다 배치를 해도 30만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만 명은 군복 입히면서 뭐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네들 빼가지고 동사무소도 보내고 양로원도 보내고 뭐 저기 산업기능요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 비전투 군복무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투병력이 30만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허구라는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 70년대부터 이 방위산업체나 공익근무 제도를 둬가지고 이런 다양한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비, 그러니까 국방비가 북한 GDP의 30배예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금액이 전 세계 2위예요. 중국 1위, 2위 한국.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군인들에다가 그다음에 경제력으로 보면은 지금 100배에 가까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북한은 위협적이다 이런 허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희생되는 건 누구냐? 일단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네,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야지,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 가가지고 이런 계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가가지고 뭐 몇 대쯤 두드려 맞으면 거기 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1병 때는 나는 자기가 2등병 때는 나는 내가 상병되고 내가 병장되면 난 절대 안 그럴 거다 하지만 자기도 상병되고 병장되면 밤에 들어앉아가지고 밥 시켜 먹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손찌검 안 해본 욕 한 번 안 해본 애들이 군대 가면 자연스럽게 손찌검하고 쥐어떼고 이거 군홧발로 밀어붙이고 욕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사창가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그럼 군대 가서 남자다움을 배우는 거 뭐 기상을 배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배우고 몇 가지를 잃어버리냐는 거지. 그럼 뭐 대다수 사람들에게 긍정적 기능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돼서 병신이 돼서 나오는 그 5,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젊은이들은 누가 책임지냐고 해요.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저기서 총기 사고 나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럼 누가 보상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왜 우리가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 화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젊은 청년도 군대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빠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저는 놀라긴 했어요. 사실은 저희 팀이니까 아무래도 지향이 이쪽 계열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감수성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평등권에 대한 지향을 강화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얘기가 여러 개 나왔고 저는 개인적인 좀 궁금증을 갖고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무병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다음 단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일부에서 지적하시는 게 이제 원래 베트남전 기점으로 이렇게 무병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그 베트남 전향으로 이럴 수 있었지만 이게 징병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가 바로 내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을 들기 싫다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모병제로서 이게 직업의 문제, 국가의 일부의 문제로 귀속되어 버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굉장히 국회나 이런 데서 전쟁안에 대한 혐오가 쉽게 든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일부 지식인들이 이 모병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징병제를 아주 지지하는 쪽은 아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 능력이 적고 저는 그전에 해저 정책도 굉장히 지지했으니까 이게 당장 북한을 뭐 밀어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종류의 차라리 이렇게 완화상급 입장이 나쁘라고는 하지만 저는 네, 진보적인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지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별로 다 같이 지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대체근무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다 여자들이고 하기는 촛불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어저께만 해도 갔다가 이게 다 이게 보면 사업법이 개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막 이게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인데 대체근무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게 있는 놈들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대체근무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이렇게 설득하실 분이야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뭐랄까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든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기보다 대다수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썩는 거고 애들이 망가지고 또 이제 나초이즘에 뭐 이런 거에 한정 사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 인식부터 안에 가니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계실까요? 저는 뭐 그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이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못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감옥 보내야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감옥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이 감옥 다른 방법이 없다. 감옥 가야 된다. 감옥 가는 거 좀 심하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 이제 대체복무인데, 그럼 대체복무 도입해주면 첫째 군대 간 사람하고 병역거부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 이제 그 다음에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대체복무제로 병역 기피 수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해져서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냐, 이런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사회혼란에 직면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래요. 막연해서. 첫째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반공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고요. 반공 이데올로기.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보수적인 집권 세력이나 이 세력들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북한 빨갱이 불온사상 2단화 이걸로 다 해결되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화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북한이 있고 진병력이 약화되고 그런 약화되니까 대체적으로 안 된다 보니까 제 주의 느낌은 평등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 평등성을 문제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그만큼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가 진보적인 운동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그 학생운동이나 진보운동권들이 징집거부 같은 거를 부분적으로 했어요. 전방입소 거부. 그러니까는 전방에 가면은